자, 2020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곳이 바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함께 체험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온라인 라이브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직업에 관련된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좀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힐링할 수 있는 시간까지 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이어서 접속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튜브나 또는 이렇게 사전 신청자분들 가운데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계속해서 호응을 해주시거나 또 허를 찌르는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저희들이 뽑아서 말미에 발표를 하겠고 그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꿈을 꾸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직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과연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이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 이번에 픽한 책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현정 씨를 모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걸어오는데 제가 물러서게 되네요. 아나운서라는 말씀 잘하시는 분 앞에서 또 제가 진행을 근데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자리가 원래 진행석인 것 같은데 진행을 또 하고 계신데 좋아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 좀 이렇게 섭외를 받으셨을 때 생소하진 않으셨나요? 사람이란 단어와 책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서 사람책 도서관은 왠지 가고 싶은 곳, 왠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책도 있을 것 같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은 공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름을 이렇게 잘 지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사고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사람책 도서관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사람을 어떻게 본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그래요? 역시 사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아나운서분들의 사고를 한번 파헤쳐 본다는 거는 좀 표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앉는 게 좀 편하실까요? 아니면 서서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직 앉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괜찮나요? 자, 아나운서 임현정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일단 먼저 본인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PPT를 좀 넘겨볼까요?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은 아나운서 과정까지의 그 시간을 제가 이 40분에 어떻게 다 풀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필이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과정들을 내가 걸어왔구나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저는 꼭 써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도 내가 걸어온 프로필을 꼭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는 임현정 문화창작소 대표를 맡고 있지만 아나운서 첫 시작을 그래도 YTN, IMBC 그리고 케이블 방송까지 해서 지금 프리랜서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아나운서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직업, 앞서서 MC가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런 모습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면에 특히나 저도 경남 출신으로서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얼마나 좀 힘든 과정을 걸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프로필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 마산 출신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그래요라고 한 이유 중에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큰데요. 어떤 이유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 사러 갔다 올게. 집에 살이 떨어져 갖고 내가 살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엄마 살 사러 올 때까지 니는 집 잘 지키고 있으라. 엄마 살 사러 간다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 무대 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툭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너무한데요?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사움 구경, 뭐라고요? 사움 구경이 이렇게 되는데 저 못 알아들을 뻔했네요. 임현정 씨도 분명히 네. 예, 어렸을 적에는 사투를 썼을 것 심했죠. 같아요. 심했고. 네. 근데 그런 교정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아마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아나운서의 꿈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좀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꿈만 꾼다고 현실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어서 5학년 때부터? 네, 외길을 꿈이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학교 방송국, 초등학교 방송국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아침부터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콘솔을 닦는 것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재미를. 보통 사람들은 등교를 하는데 출근을 하셨군요. 네, 그 당시에도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례 시간 이럴 때마다 네, 네. 마이크를 세워주고 국민 의례를 하고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짧은 단상 위에서 섰던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하는 거기에서 시작이었는데 현실은 이 사투리라는 아이 그리고 네. 높나드는 억양 그렇죠. 엄마 나 밥 줘 이런 억양들이 이거 발목을 잡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오늘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나운서를 꿈을 꾸고 부산으로 대학을 가면서 서울 근처에도 못 갔던 상황이었죠. 대학도 서울로 안 갔으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걸 어떻게 사투리 교정을 해야 하나 학교 방송국 문부터 두드렸죠. 그때도 대학교 때도 갔더니 너는 사투리가 심해서 절대 안 돼라는 국장님의 말이 있었어요. 아나운서로 뽑아주지 않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뽑아만 주세요라고 해서 학교 방송국 1학년 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투리가 갑자기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안 되죠. 네. 특히나 이제 부산 억양도 있는데 마산 억양은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네. 절대 너는 아나운서 안 될 거야라고. 그분의 그 상처가 잠깐만요. 상처받았어요. 잠깐만요. 정말요. 부산 분이 네, 마산 저보고. 사투리가 심하다고? 네, 심하대요. 거기서 거긴데.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역 네네. 차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말마다 서울에 갔죠. 그래서 우리 친했던 분의 대학교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네. 주말마다 저는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친구들 앉아서 대화를 할 때 밥을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러면서 대화를 따라했어요. 옆에서 모여있는 그 친구들, 본토 서울 친구들이 대화를 너 밥 먹었어? 이러면 옆에서 너 밥 먹었어? 욕을 하잖아요. 옆에서 욕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와서 이걸 따라하고 계속 이러니까 욕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욕까지 자꾸 따라하니까 뒤에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제 욕은 하지 말자 이러면서 네. 이제 제가 진짜 배움의 자세로 동갑내기 친구들인데도 가서 배웠죠. 서울을 올라간 이유가 주말마다. 사투리를 네. 변화하기 위해서 바꿔보기 대학교 1학년 위해서 때. 올라가셔. 그래서 매주 그러면서 학교 방송국 1학년 2학기 때 투입이 되면서 네. 병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투리가 이건가 표준어인가 이제 집에 내려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머니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 밥 먹었어? 했다가 엄마 밥 먹었나? 로 바뀌었다가 들쑥날쑥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학교 방송국도 사투리가 약간 섞이면서도 서울말 같은 말을 해보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저보고 주말마다 반복기가 온다 막 이랬어요. 제가 말을 다 따라하니까. 반복기가 온다? 제 별명이 그래서 그때 반복기였어요. 그래서 제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나마 사투리를 교정을 할 수가 있었고 정말 모니터링을 많이 했고 뉴스를 거의 다 듣고 따라하고 똑같이 녹음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대학교 생활을 거의 방송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학년 이후에는 현실로 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외길 네. 인생인데 그거밖에 안 봤는데 제가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목표 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사투리가 교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산 내려와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표준어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조금 재수 없으니까 좀 재수 없으니까 그냥 사투리로 또 막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시 방송 들어가면 표준어가 나오고 그 과정까지가 한 2년 가량을 거의 주말마다
오고 갔어요, 사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셨군요. 그래서 엄청났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저는 지금 이제 어중간한 위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유.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면 그 사투리가 좀 이 느낌이 온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오면은 이게 사투리를 네가 또 사투리를 표현하려고 했는데도 섞여 버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네, 하죠. 네. 목표의식을 조금 더 가지셔야 돼요. 주말마다 또 서울 올라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없이는 네. 우리 경남 지방에서 방송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표준어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표준어기 때문에 사투리가 나쁘다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뭐 지방에서 저희가 리포터 하시는 분들이나 뭐 MC를 볼 때는 오히려 사투리가 더 정감각에 다가갈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 건 충분히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서울말 쓰는 게 진짜 네.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가 더 많죠. 근데 그런 건 있더라도 방송 언어를 사용하는 아나운서가 꿈이라면은 반드시 표준어를 그렇군요. 구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모든 기본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투리가. 그럼요. 개성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전 국민들에게 그럼요.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네.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사적인 자리에서 뵙는 임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톤과 그리고 지금 라디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라디오 DJ로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리는 목소리 톤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라디오를 들었을 때, 네. 내가 알고 있는 임현정 아나운서 아닌데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네. 아닌데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그 톤하고는 또 달라. 다르죠. 그래요? 다 다르죠. 이게 톤이라는 것들이 아나운서가 정통으로 하는 거는 메인은 뉴스 자리를 앉은 사람들을 저희가 아나운서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MC가 있을 수도 있고 캐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방송 캐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라디오 DJ가 있을 수가 있고 교양 DJ가 있을 수가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은 발음이나 정확한 억양을 지키되 목소리 톤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발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냉정함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시나리오나 대본은 없는데 네. 뉴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혹시 짧게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뉴스를 제가 지금 바로 들려줄 수 있는 게 원고가 없지만은 사실 2004년도면 언제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16년이에요. 제가 2003년부터 거의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연습을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사실 기억을 하면서 2004년도 그 원고가 지금 기억이 나신다고요? 네, 그 당시에 KBS에서 배웠던 연수를 가면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사실 행사를 가잖아요. 행사를 가면 차 안에서 이 원고를 하고 있어요. 이 원고로 목소리를 풀기도 하고 이 원고를 제가 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04년도 3년도 그 기사를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먼저 드네요. 그 당시의 기사를 지금도 이 발음을 정확하게 내면서 행사장을 갈 때마다 이걸로 연습을 해요. 이걸로 톤을 잡아요. 그래서 근데 라디오 DJ를 또 들어갈 때는 메인 시그널 나올 때 음악이니까 안녕하세요 달리는 라디오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톤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차 타고 가면서 방송국 가는 길에 그 앞에 문구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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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 하다가 목을 풀고 방송국 도착을 어떻게 해요.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멘트만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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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음감이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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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거는 또 제가 잘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인사라도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지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달라지니까 라디오 갈 때는 안녕하세요 달리는 라디오 임현정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달리는 라디오 임현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라디오에서. 아니요, 그것도 매력적인데. 그래서 음이라는 것들이 좀 달라져서 라디오 DJ를 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또 나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는 거고 뉴스에서는 또 뉴스에 맞는 나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고 무대에서는 무대에 맞는
그 앞에 있는 관중들에 맞춰서 또 목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을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우리 렌씨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몇 년째예요, 나름. 그런데 아직 갈 길이 깡깡 멀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노력과 좀 목표의식이 있다면은 저는 아나운서라는 꿈에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제가 뭐 공중파 뭐 저 멀리 가겠다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은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뚜렷하게 잡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했으니까요. 제가 네. 선배로서. 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달려오셨는데 꿈과 현실 좀 많이 다른가요? 꿈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꿈과 현실 저는 결코 다르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국장님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어쩌면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단순히 아나운서는 되기 힘든 꿈이에요가 아니라 노력을 한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 아나운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것이 바로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이런 피땀 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우리 경남 지역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은 사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보다는 저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아나운서 직업이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또 따라줘야 된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꼭 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럼요. 모든 직업군에 해당은 되지만은 아나운서라는 기본적인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다보다는 자기의 이제 가꿈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게 중요하다.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뭐 열심히 해서 뭐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좀 신뢰감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단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네요. 네. 그 아나운서가 꿈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사자 직업이다. 검사, 변호사, 의사, 아나운서 이래가지고 아나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와 또 관련된 직업군이라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이야기 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계속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같은 이야기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준비해온 저 말이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 진행법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글을 잘 읽고 뭐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무대에서도 많이 하시지만은 잘하시는 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써져 있는 걸 잘 읽는 것보다는 아나운서가 자꾸 앵무새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동안 아나운서가 뭐 그냥 주는 대로 읽어주는 앵무새 아니야? 저는 그 이야기에 반박을 엄청 많이 했던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아나운서는 단순히 앵무새처럼 누가 주는 걸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뭐 발표하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 역할 속에는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라고 해서 단순히 글을 잘 읽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나운서 역할이에요. 가끔 보시지 않으세요? 혹시 띄어읽기가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따라서 어떤 아나운서가 리딩을 해주냐가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서 그 주는 원고 속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잘하고 전달을 잘할 자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연습을 하실 때도 저희가 소리 내서 책을 읽으세요라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네. 거울 보고 이야기하세요 아실 거고 뭐 녹음을 많이 하세요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실 때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의미는 이럴 거야라고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소리내서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책이 주는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주고 그 책을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표현력을 늘리고 그죠?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절차나 뭐 교육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관련과도 있을 것이고 학원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러면 차근차근히 내가 절차를 밟고 네.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첫 단추는 경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투리를 제일 먼저 교정을 하는 게 1번이겠죠. 네.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첫째는 표준어 구사예요. 그래서 표준어 구사를 아나운서 꿈을 꾸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 방법은 첫 단추는 뉴스 모니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발음에 나오는 롤 모델이나 자기가 제일 괜찮은 아나운서를 딱 정해놓고 그분이 하는 뉴스를 잘 들어보시고 리딩을 계속 끊임없이 따라하시면서 억양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고 안상현 부산시장이 장대가 끝나면 따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잘못 리딩을 하면 고 안상현 부산시장이 장대가 끝남에 따라 일자로 가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고 안상현 부산시장이 장대가 끝남에 따라 이렇게 또 떨어지시는 분이 있고 그걸 잘 들어보시고 나의 톤과 가장 잘 맞는 아나운서를 좀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그 첫 단추에 맞게끔 원고를 보시고 리딩을 따라하시고 수없이 이제 연습을 해주시고 표준어 구사가 1번. 그러고 나면은 대부분의 방송사 시험은 원래 스터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서울에 가면 이제 스터디도 많고 네. 그룹별로 많이 하기도 하죠. 네. 꾸준히 배우겠지만 첫 단추가 사실 카메라 테스트라는 거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테스트.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카메라 테스트라는 게 있고 카메라 마사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니, 똑같은 얼굴인데 갈수록 예뻐져요. 갈수록 멋져져요. 이런 게 TV에 보여지는 것도요.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자주 찍어보고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네. 브라운관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니터를 많이 해주시고 카메라 테스트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미리. 그런 것도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또 어느 각도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게 TV에서 저를 한 번씩 보는 분들은 한결같다. 한결같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과찬인 거죠. 아니야,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변하지가 없구나. 변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카메라 테스트라는 게요. 저 사각 브라운관에 정말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사각 브라운 실제로 봤을 때 엄청 미인이고 예쁘고 한데도 사각 브라운관에 들어오면 야 실물보다 못하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화면이 안 받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이 잘 받는 모습들이 있고 표정이 있고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잘 받는 얼굴로 만들어라 뜻은 아니지만은 내가 화면에 가장 적합화될 수 있도록 내가 뭐 비대칭이라면 조금 더 표정을 웃는 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한다거나 눈을 조금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지 그 속에서 막 성향을 유도한다거나 TV에 맞는 얼굴로 바꿔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으면 그 카메라 속에 자신의 눈빛들이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살아있는 눈빛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카메라 테스트를 하실 때는 나의 간절함이 이 눈빛 속에 들어온다라는 걸 아시고 입으로는 표준어 구사와 정확한 발음을 하지만 두 눈빛에서는 나의 간절함이나 그 기사의 정확도가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브라운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를 반드시 내 눈빛을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누군가를 쳐다보니까 째려보지 말라 그러고요. 근데 이게 눈을 또 크게 뜨고 보니까 부릅뜨지 말라 그러고. 이게 좀 쾌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중요하군요. 이게 좀 쾌한 눈빛이 있어요. 의지 없는 눈빛.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조금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좀 살아있는 눈빛으로 상대를 대할 때 자기의 신뢰도나 진심들이 잘 전달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서류 정령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면접을 거쳐가죠. 방송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뭐 최종 면접까지 갔을 경우에도 좀 튀지는 말되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반드시 보여주고 나와라.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반드시 보여주고 나라. 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보여주고 내가 가진 매력을 한 번씩 그렇죠. 아나운서 시험 치는데 실제로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실제로 막 엄청 멘트를 잘하고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신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요즘, 그런 반전의 매력이 있죠. 아나토이너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 중에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를 좀 많이 봤다. 네. 그리고 그분의 톤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금희 아나운서일까? 물론 자연스럽게 잘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금희 아나운서일까요? 이금희 아나운서의 진행법에서는 네. 뭔가 호소력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전해야 될 말에 대한 호소력이라는 것들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과 이야기라든 선생님과 이야기라든 친구와 이야기라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전달하는 거 호소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이금희 아나운서가 뉴스를 막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토크쇼나 지금 이런 분위기긴 한데 아침마당이고 예전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나 눈물을 조금 이렇게 흘릴 수 있고 누구나 같이 웃을 수가 있고 누구나가 그냥 라고 끄덕끄덕 하는 거죠. 저도 뛰어나게 미인이지도 않고 뛰어나게 늘씬하지 않고 뛰어나게 그러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매치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하고 조금 매치가 될 만한 아나운서가 롤모델로 잡으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질 거고 그러면은 목표가 조금 가까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택도 없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분의 스타일대로 내가 조금 더 따라해보고 그분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부터 그분이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억양부터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롤모델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편안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저는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300분 넘게 한 500분 가량을 한 것 같아요. 방송국에 있으면서도 정말 지역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 인터뷰를 하는데 원고를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질문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작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설레는 직업이다. 아직 갈 길이 더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나운서가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더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을 해주시기를 문화창작소 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나운서 직업의 연장선에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아나운서와 상관없이 또 다른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나운서의 연장성상이자 후배 양성이기도 하죠. 후배 양성.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더 바르고 고운 말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아나운서가 그냥 현장에 뛰다가 갑자기 아나운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요즘엔 사실 아나운서라는 단어가 네. 누구나 이렇게 좀 많이 붙이고 있죠. 사실 보면은 네. 그래서 직업 속에서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고 제 노력을 통해서 배워왔던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책 도서관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꼭 주고 싶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현정 문화창작소라는 아이를 제가 살짝 이렇게 안게 된 거고 그 속에서도 제가 제 이름을 넣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우리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자꾸 아나로 이렇게 줄여서 줄임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만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실제로 제 이름이 이만아인 줄 아시는 분이 있고 임하나인 줄 아시는 분도 있고 주위에서 누가 자꾸 이만아 이러고 제 이름이 진짜 이만한 줄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줄임말도 사용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만아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만아운서님 이렇게 불러주면 훨씬 좀 정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뭐 애칭으로 이만아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근데 그 처음 문을 연 게 2016년도거든요. 프리랜서 딱 선언하고 나와서 다음 해에 딱 열었으니까 그때는 이만아보다는 임현정 아나운서라는 제 이름을
걸고 책임감을 느끼는 게 1번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프리랜서 선언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조금 흔들릴까 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임현정 문화창작소로 이름을 딱 지어버리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조금 이름을 다시 바꿔야 하나 이러고는 있어요. 너무 독단적인 저만의 공간 같아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름을 임현정을 좀 제외하고 이제는 인식들을 하시니까 조금 제외하고 새롭게 만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뭐 책도 보시고 그냥 이야기도 나누시고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도 알아가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배움이라는 걸 좀 이어가고 싶은 공간 그런 게 있어서 그 단추를 좀 끼우게 된 것 같아요. 연장인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나운서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쉽게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나서 무대라는 곳을 네. 좀 편안하게 다가서고 저희도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진행자 2명이 같이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무대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은 또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코로나라는 아이 덕분에 쉬고 있지요. 네. 네. 아직 아나운서로서 갈 길이 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목표 아나운서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 어디에 딱 방점을 찍고 싶으신지? 저는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방송국을 만드는 게 원래 제 목표였어요. 네? 제가 운영하는 방송국을 만드는 게. 네. 이건 정말 꿈이 될지 모르지만 아나운서란 직업은 이렇고요. 네. 노력을 통해서 네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이후로 봤을 때는 아나운서라는 정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운영하는 방송국을 올바르게 좀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꿈일 수도 있고 현실이 될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방송 하나 들어오세요. 주시면 나이가 이제 흰머리가 거의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겠죠. 그래요. 네, 꼭 고민해 이뤘으면 봅시다. 좋겠고. 네. 지금 임현정 문화창작소 얘기도 해주셨는데 후배를 양성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말씀해 많죠. 주셨잖아요. 혹시 그 문화창작소 내에 이렇게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 뭐 제자가 네. 있나요 지금?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네. 그래도 제가 이걸 크게 막 확대해서 네. 교육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간히 알고 지내는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배우러 오죠. 근데 저는 그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순히 행사 진행을 잘하고 싶은 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듣지만은 저는 1차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을 먼저 하고 무대라는 공간은 그 이후에 소통하고 그냥 현장에서 원고가 없더라도 이렇게 현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단계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배우고 싶어요라는 그 단어가 좀 그래서 1차부터 조금 더 천천히 하겠니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긴 하죠. 네, 저 원래 이렇게 방송국 아나운서로 쭉 활동을 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필드, 이게 이런 행사, 제 표현력이 여기까지예요. 네. 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네. 자, 이 현장에서 뛰고 싶다,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맞아요. 네, 방송국을 뛰쳐나오셔서 프리랜서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승승장구하느냐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네. 후회 없으세요? 아유, 내가 지금 이 현장이 아니었다면 프리랜서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후회 없어요. 없어요? 후회 없어요.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는 이유도 아마 아나운서 지금 방송을 오늘 같이 듣고 계시면은 네. 아나운서 꿈을 꾸는 분들 네. 또는 이제 현실로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목표의식을 지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세웠는데 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방송국에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해왔고 1인 다역이라는 것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무대에서 주는 현장에서 주는 현장감 관중과 제가 막 소통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함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은 정말 공허함이 느껴질 정도의 하이힐에서 딱 내려왔을 때 정말 그 바닥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사실 그것도 기분 좋은 공허감이잖아요. 엄청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무대에 있다 내려오면. 근데 방송국에서는 브라운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매력도 물론 있지만은 네. 그 속에서 현장하고 동시에 진행하지 마세요라는 철벽 같은 게 생긴다면 저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과 소통하겠다가 컸어요. 그래서 브라운관에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현장에 다가가서 한 분 한 분 눈빛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살아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프리를 선언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코로나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있었더라면이라고도 후회하진 않아요.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쭉 했는데 데일리 방송을 했는데 그거 계속 했었으면 지금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래도 주말에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오늘 이런저런 아나운서에 관한 이야기를 쭉 주거니 받거니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벌써요? 벌써 네. 마무리예요? 이제 보통 제가 질문을 툭 던져버리면 이 격려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기도 하고 네. 이 희망적인 이야기 물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네. 좀 현실적으로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살짝 가미를 해서 네.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인, 아나운서 또는 뭐 행사 진행자 네. 등등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아나운서 했던 말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룬다라기보다는 그 꿈에 충분히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을 좀 많이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든 현실이든 반드시 꿈을 꾸고 계시다면은 저는 저처럼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아나운서고 엄청나게 누군가가 알아주는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만 있다면 만족하는 아나운서로서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림을 오늘부터 한번 싹 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닮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 그린 그림처럼 된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닮아가는 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도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인사 전에 네. 저희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당첨자들 저희들이 호명을 하고 마무리를 네. 짓거든요. 선물 받으실 분. 오. 지금까지는 저의 역할이었는데 임현정 아나운서가 나왔으니까 네. 저기 화면을 보면은 이벤트 당첨자 이제 5명의 성함이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 요즘 라디오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 보면은 또 이렇게 문자 소개하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 있죠. 하시잖아요. 선물도 드리고 하죠. 네, 딱 그거네요. 네, 한번 네. 전문가의 목소리와 톤으로 한번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나운서 톤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DJ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벤트 당첨자 총 5분 있으세요. 사전 신청자로서 우리 송서현님, 김현수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3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다람, 강수민, 뚠뚠님 이렇게 5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유튜브 당첨자는 사무국 인스타 그리고 참여 인증샷을 DM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NJOB055 이렇게 전 잘 안 보내주시면 보여가지고 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네. 라디오 DJ 톤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유쾌했나요? 즐거웠습니다. 네. 아마 함께 하고 계신 청소년 또는 이런 쪽으로 방송인이나 아나운서나 라디오 DJ 등등 마이크를 잡는 직업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많은 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직업군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요약해 보면 노력하라. 이게 제일 그럼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을 했거나 그런 인맥이 있으면 그 인맥을 동원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라라는 것들을 오늘 또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정말 핵심을 쏙쏙 잘 빼주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을 실천을 하셨고 더 큰 네.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임현정 아나운서 오늘 만남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책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청소년들의 꿈은 저는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마지막에도 잠깐 소개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잠시 넣어뒀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과 같은 지역에서 꿈꿨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꼭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괜히 짠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꿈에 로그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사람책 도서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들 스텝 잠시 정리하고 공연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접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